우리 광주에는 딱 두 지역이 있죠. 무조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위치한 폐허 경매학원에서 경매 강의도 하고 있고 유튜브 경매박사 최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매박사 최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매 쪽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입찰도 들어가고 뭐 1년에 평균 보면 한 최소 8번에서 10번 정도는 입찰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는 경매 통해서 뭐 부동산이나 이쪽을 조금 보유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도 있고 광주에서 지금 제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빌라를 통해서 뭐 단타 수익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얻었던 물건들도 많이 있고 아파트는 뭐 좀 더 크게 5천에서 뭐 1억에서 1억 5천 더 나아가서 뭐 2억에서 2억 5천까지 시세 차익만. 그러면 경매라는 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사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이제 단기 차익을 보고 하신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하실 분들은 사업자분들 또는 법인이면 유리하겠지만 그냥 오로지 개인 명의로 한다고 하면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경매라는 게 그 지역에 한정돼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에 혹시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다 몰려드나요? 사실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광주에서도 이제 광주의 핫한 지역에 위치한 물건이 나오면 언제든지 또 입찰을 통해서 또 결과를 얻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광주에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서울 쪽에서도 오고 뭐 경기 쪽에서도 다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타 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 핫하다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광주에? 우리 광주에는 딱 두 지역이 있죠. 무조건 이제 수안지구나 봉선동 이 두 가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일단 물건 검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이다 뭐다 해가지고 부동산 침체 같은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은데 광주의 부동산 경매 시장도 뭐 따라간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유찰이 2번 이상 되고 나서 낙찰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최근 들어보면 뭐 유찰 1번, 2번 그 중간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이제 시장 흐름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4월, 5월부터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면 요즘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급매물하고 경매 중에 어떤 걸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경매를 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장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물보다는 무조건 약 10%만 저렴하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 경매도 좋지만 급매도 이제 매수자가 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경매가 아니더라도 급매도 요즘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경매를 하면 이제 물건 알아보면서 이제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 있나요?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입찰표 작성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억 5천을 작성해야 되는데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35억의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입찰할 때 들어간 1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현재 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더 물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실패로 다시는 절대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매 쪽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처음 온 수강생들이라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광주광역시에서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 중에서 약 10% 정도만 실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90% 정도 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배워서 좀 해보려고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수도권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수도권 분위기는 거의 100% 중에서 약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바로 실천하시는데 저희가 다 방법 알려드리고 물건 추천을 같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 본 것 중에 뭐 1,000만 원이라는 소자본으로 이제 경매해가지고 뭐 성공했다 그런 것도 봤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이 1,000만 원만 가지고 경매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은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 좀 많이 낮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좀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경매가 나오면 내가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뭐 3억 원이면 내가 정말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겁니다. 정말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나머지는 최대한 은행 돈을 빌려서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이럴 때 남은 현금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남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게 되면 현금이 뭐 8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억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차액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출이 예전에 전 듣기로는 뭐 90%까지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정말 상승장 때 또는 이렇게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을 때는 사실 가능했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 여러 가지 또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이렇게 90% 나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수강생분들한테 뭐 추천드리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강사님도 추천하는 물건이 너무 좋다. 네. 그러면은 강사님도 같이 참여하시나요? 저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은 물건이면 이제 제가 학원에서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 나오면 우리 다 같이 어차피 하기 때문에 일단 학원에서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 정도 금액을 써봐라까지 혹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네, 입찰 금액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금액을 알려주시고 강사님도 그 금액을 또 따로 쓰세요? 아닙니다. 이제 한 분만 어떤 한 분이 한 물건만 가지고 오시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여러 분들께서 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 들어간다고 해버리면 사실 이 강사 입장으로서는 뭐 똑같은 금액을 알려드릴 수도 없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게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수강생들의 조금 좋았던 사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낙찰받았던 물건들을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경매 물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2022 타경 70583 여기는 수안지구에 위치한 해소마을 대방 노블랜드 2차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앞동으로 뷰도 괜찮고 학원가에 또 가깝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도 입지지만 여기 보시면 4월 4일 날 5억 3,300, 약 5억 3,400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5월 16일이죠. 최저가를 보시면 이렇게 6억 1천만 원이죠. 표층이 6억 천이네요. 네, 여기는 3층이 6억 1천으로 나와 있고 낙찰받은 물건은 5층입니다. 5층인데 현재 5억 3,400 정도 대충 잡아도 약 8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고 낙찰을 받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매 물건 역시 저희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셨던 물건입니다. 현재 보시면 감정가는 7,100인데 낙찰 금액은 약 감정가의 260% 1억 8,500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던 물건이고요. 근데 일단 이 물건을 보시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 말은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 정부에서 미리 토지 거래를 쉽게 못하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을 경매로는 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이 지역에 있는 땅을 왜 이 금액에 낙찰받았냐면 여기 보시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는 임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입주를 하면 특히 부동산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낙찰 당시에는 평당 약 100만 원 정도에 받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당 300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약 2년 전 물건인데 벌써 약 3배 정도 지금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강사님이 요즘에 좀 눈여겨보시는 경매 물건이나 지역이 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뭐 서울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모든 지역을 다 괜찮은 물건을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로 현재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송산 그린시티라고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뭐 주거와 상업, 여기도 주거와 상업, 그리고 관광지, 여기는 전부 다 산업단지. 현재도 이렇게 현장을 가보시면 엄청 활발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 땅값 역시 과거 3년, 4년 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시세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때 이 토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들의 가치는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훨씬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 쪽은 좀 뭐 추천하실 만한 곳은 없으신가요?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실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실거주를 내가 한다면 저는 당장 추천을 드리겠지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위로, 무조건 경기도나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광주 지역이. 네.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수요가 광주보다는 수도권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마지막으로 경매 초보자분들한테 뭐 정말 일단 현장 임장을 많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전에 충분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서 임장도 많이 가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입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 그때 아는 거지 하기도 전에 계속 공부만 하신 분들은 공부 3년, 4년, 5년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여쭤보시면 아직 입찰 한 번도 안 해봤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3, 4주 공부하시고 입찰 들어가신 분들 가끔 이제 보이시는데 그 실천, 행동력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